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3위 공개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모모. 저희가 예전에도 K-핫도그가 일본에서 인기 디저트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2022년 현재 한류 열풍을 타고 또 다른 K-디저트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건 꽈배기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요? 최근에 국내 몇몇 디저트 가게들에서 꽈배기 위에 티라미수, 치즈, 솔티드 카라멜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식 꽈배기가 등장하며 그 인기를 타고 일본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진화한 한국식 꽈배기가 일본 신오쿠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그야말로 길다란 꽈배기처럼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요. 휴일에는 매진 사태까지. 그리고 일본의 한 방송에도 소개되며 갓 튀겨진 꽈배기만큼 뜨끈뜨끈한 핫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꽈배기에 커피 한 모금은 진짜 반칙이죠. 아니 근데 꽈배기 이걸 줄 서서 매진을 시킨다? 이건 또 보기 드문 얘기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식 꽈배기에 푹 빠진 이유. 찹쌀떡도 아닌 것이 쫀득쫀득하면서 바사삭한 폭신한 식감이 중독성 최고야. 그리고 딸기 생크림, 오레오 크림치즈, 시나몬 설탕, 카스테라, 콘치즈 등 달달 상큼 다양한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한국식 꽈배기의 맛과 인기 때문에 도쿄 신오쿠보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다양한 지역의 카페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이걸 누군가가 들고 그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거기 어디야 댓글 달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 왕국입니다, 일본은. 그렇죠. 종류가 많지. 그 좋아하잖아요. 심장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도쿄의 심장이 들어간 겁니다, 꽈배기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출시. 편의점에서도 그럼요. 편의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본은 뭐든지 맛있으면 편의점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집에서 한국 꽈배기 만드는 법, 레시피를 공유하며 홈베이킹으로 만들어 먹는 등 일본의 한국식 꽈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완전 대박 났나 보네요 저기서. 초대박이죠. 편의점에 출시된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 꽈배기 오리지널 그 모양이잖아요. 튀겨가지고 설탕 묻힌 거. 네. 그렇죠. 사실 저게 좀 맛있지. 저거 딱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가지고 저게 먹으면 이제 기본이긴 끝장인데 하지. 끝장. 한국식 꽈배기 신본들, 다음 유행할 우리 K-디저트는 과연 무엇? 모모까지 진출한 K 홍삼. 이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 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린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그럼요.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 홍삼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0위 공개합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그리고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우와.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특석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컵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B 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빠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 수를 추월했습니다. 오랬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 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아,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 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K 아이스크림에 살살 녹은 이유.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가 외출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올 때 한국 아이스크림. 전 세계적인 폭염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약 656억 원. 2021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거 먹어, 이제? 메론은 좀 유명한데 다른 것도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 나라마다 달라요, 심지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멜론 맛 아이스크림. 우유를 첨가한 부드러운 멜론 맛뿐만 아니라 딸기, 코코넛, 망고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취향 저격. 그리고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 K-파워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K 아이스크림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뭐야?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를 석권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요. 어허? 베트남에선 일명 깬까 생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박, 아니지. 떡빵, 싸망. 싸만삐. 싸만삐. 야,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특히 매운 음식 먹고 뒤에 입가심으로 너무 좋아. 싹 마무리돼.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로 전 기자도 알고 오 기자도 아는 그 모두가 아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동남아에서 저 붕어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오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었는 데다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거기다 한국 음식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생선 아이스크림? 재밌게 생겼는데 맛도 좋네?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취향 저격.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 생선 아이스크림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현지에선 전설의 한국 생선 아이스크림으로 판매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밌는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을 감싼 과자랑 크림이 조화로워요.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 난 팥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 팥맛,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등 다양한 K-붕어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감싼 이 붕어 아이스크림의 이 차밍 포인트! 녹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 이 겉에 과자도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묻어 좋아. 그러니까 동남아는 더우니까 빨리 녹을 거 아니야. 콘이면 줄줄 흐르거든요. 질질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겠다 일단. 해외를 살살 녹인 달콤한 K 아이스크림의 위력.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영어인데? 동,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엘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에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다 거야, 알아들어요. 이제. K의 감사하다. 위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 치킨 버거, K 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적이야.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반칙이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보이면 사라 품절 대란 모모. 여러분 일본인들 사이에서 글쎄 말이야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자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에 입성한 모모. 최고의 미식 강국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5월 한국의 이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 진짜? 김치봅니다. 김치. 저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뭐죠? 김치찌개. 아 그만해.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가르치는 K-푸드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비건 음식. 비건이랑 맞물려 가는구나. 보통 서양 요리들을 보면 기름에 튀기고 치즈 듬뿍 먹으면 혈관이 파괴할 듯한 헤비한 음식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육류를 이용하지 않아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과하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맛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인 것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날 홍승 스님이 학교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장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을 소개, 현지인들 앞에서 직접 장떡을 만들어
채식의 진수인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찰 음식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먼저 채택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과장은요. 사찰 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으로서 최근 르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은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까지 진출합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절에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모모 자체가 브랜드. 홍콩 다이어터를 사로잡은 모모. 자, 이번 특종은요. 광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해시태그인데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한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방금 보신 광고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신발 멀티숍 브랜드의 한 광고 사진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 카피를 채택. 이 신발을 신으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광고 문구에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좋아요라는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그냥 일본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글을 썼잖아. 그럼 이게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뜻하는 강코쿠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강코쿠포 해시태그만 17만 5천 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입니다. 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Z세대의 46.7%가 평소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진짜, 오빠 등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 그뿐 아니라 한국어의 알겠습니다와 일본어의 이다를 뜻하는 데스가 합쳐진 알았어 데스. 한국어의 귀엽다와 같은 뜻의 일본 카와이가 합쳐진 기어이. 한국어, 일본어를 결합한 한본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상 전반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G세대들이 늘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물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워도 인기 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게 일본 광고라고? 네. 貴重なんです。辛い。でも美味しい。美味しい。 그냥 그대로인데 노래는. 번역도 안 해 이제. 얼큰하는 그냥 넣었어. 그냥 들어가. 야 진짜 번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 먹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는 K-파워.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와 상품이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홈트가 유행.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특히 이 건강한 몸을 위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홍콩 식탁을 점령한 K-푸드. 떠오르는 뉴 트렌드는 바로 한국산 닭가슴살입니다. 운동할 때는 닭가슴살 진짜 많이 먹죠. 많이 먹죠. 그냥 지방질이 없고 다 단백질이고. 가성비 최고죠. 근데 되게 퍽퍽하죠. 사실 저것만 먹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죠. 너무 맛없잖아. 근데 요 얘기들 네. 진짜 요즘 K 닭가슴살을 안 드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자, 맛이 없었던 닭가슴살의 흑역사 잊어주십시오. 요즘 K 닭가슴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현재 여러 국내 브랜드가 홍콩 현지에서 닭가슴살을 판매 중인데요. 닭가슴살인데 비교적 담백하고 열량이 낮은 재료를 활용해 다양하게 맛있는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다른 재료와 함께 샐러드,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몰랐는데 저렇게 닭가슴살만 따로 파는 게 저렇게 많았어요? 아 근데 저게 저도 뭐 얼마나 맛있다고도 하니까 먹어봤어요.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칼로리가 낮다고 할 정도로 맛있지. 아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퍽퍽하다고 그랬죠. 네. 하나도 안 퍽퍽. 엄청 부드러워. 사봐야겠는데? 덕분에 2021년 9월 밀폐 용기 닭고기의 홍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5.2%가 성장. 자, K 닭가슴살에 홍콩을 씹어 먹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비님이 드셨군요. 자, 홍콩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K 닭가슴살이 한국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소문이 난 무겁니다. 정말 한류 스타들의 힘이 대단하고 제대로 홍보가 됐네요. 홍콩 다이어터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 닭가슴살. 닭가슴살 식단으로 모두들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8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반한 한국 과일. 태국인들이 한국만 다녀가면 공항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라봉. 라봉, 복숭아. 복숭아. 뭐 아는 거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네? 복숭아일 것 같지? 사실 뭐 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 딸기뼈 다 했어. 지난 2월에 열린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했던 일본의 컬링 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한국 딸기를 한 입 가득 맛있게 먹는 사진. 이거 화제가 된 거 아시죠? 네. 한류 과일로 국위 선양 중인 딸기는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아주 인기 과일입니다. 모르셨죠? 와, 전에 딸기가 없나? 있는데 다른 거죠. 아, 덜 단가 보다. 아, 이게 다릅니다. 어.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서 그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 2006년부터 태국에 수출된 한국 경남 진주산 딸기는 태국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태국 딸기보다 무려 1.5배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매향 품종의 딸기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당도도 태국 딸기보다 더 높은 11에서 12브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태국 국민 사이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에 태국 국영방송 M콧에선 한국 딸기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는데요. 한국 딸기 스타일. 직접 기자와 방송팀이 경남 진주의 딸기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대박.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멘트를 하면서 태국 그리고 육신내 고향 같은 거.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태국 방송이네요. 자막 봐요. 태국에서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네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7위 공개합니다. 영화 굿윌 헌팅, 또 진주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 그리고 영화 울버린의 휴 잭맨. 제2의 고향이 한국인 분이죠. 너무 그렇죠. 유명하신 한국 사람이 분이죠. 뭐 네. 엄청나는 분인데요. 자, 이들과 또 이들의 2세가 반한 한국 스낵이 있습니다. 바로 김예. 이제 유명한 얘기죠, 저거. 이 자, 이들의 김 사랑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한국의 김은 반찬이 아닌 스낵 그 자체입니다. 자, LA와 뉴욕 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선 런치 스낵으로 김이 납품되기도 하고요. 납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할인 매장에 가면 데리야끼 맛, 아몬드 맛, 뭐 고추냉이 맛, 한국산 김으로 만든 김 스낵이 10가지 이상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냥 맞아요. 구워서 오히려. 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 먹든지. 우리는 반찬으로 먹는데 네. 저기는 이제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스낵으로 소비되죠. 근데 이제 김이 입에 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구되고 막 입천장에 붙으면 이 손가락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아이, 검은 종이를 왜 먹니?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삭하고 또 먹을수록 고소하고 거기에 또 짭조름한 맛까지 중독성이 정말 있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I love it. 자, 그리고 미국 인기 건강 쇼 프로 닥터 오지 쇼의 진행자이자 심장 전문의 메멧 오즈 박사가 본인의 쇼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완전히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7년엔 6천만 달러, 오 마이 갓. 671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에는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무려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을 딱 기록하면서 지금은 무려 109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선 이 김을 두고 식품계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라고. 그러네. 저기 김부각까지 퍼지면 난리 나겠다. 아, 김부각. 여기다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부각에 맛들여봐요. 맥주 플러스 김부각은 또 그렇지. 맥주 치맥의 많이 다음 타자죠, 거의. 네. 그렇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2015년 호주의 한 남성 잡지에서요. 애주가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 이템으로 떠오른 한국의 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뭐지?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모 연구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이 뱃속에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빠르게 돕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숙취 해소 인정 발표가 땅땅. 자, 이 기특한 한국 음료의 정체는 Do you know IDH? IDH. 저 IDH 글자를요, 잘 보시면 배 같아요. 아, 맞네. 바로 명불허전 배음료입니다. 자, 이 음료는요 2000년대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면서 연간 30에서 4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음료가 원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또 호주 잡지에서 숙취 효능이 딱 소개되고 난 뒤에는 술자리 또 필수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국위선양 음료가 또 있습니다. 풀려라 비로! 아시겠어요? 바꿔스. 바꿔스. 자, 우리 지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피로만 바꿔줄 줄 알았더니 바꿔스가 캄보디아에서 1인당 소비량이 무려 우리나라의 약 3배. 진짜? 오 마이 갓. 자,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만 2억 병이 수출됐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아, 이건 진짜 몰랐다. 자, 2009년 캄보디아의 첫 땅을 밟은 이 바커스는요.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생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D 제약회사에서 마침 산업화에 접어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파악해 자, 우리나라에도 이 컨셉이었죠. 피로 해소를 강조하며 광고를 해 제품 인지도를 팍 올렸고요. 아침 일어났는데 피곤하죠, 피곤해. 열심히 일한 당시. 졸려. 네, 운전도 너무 졸려. 힘든 거죠. 네.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광고 같다, 야. 아우, 막 넥타이 하고. 아, 인상 쓰다가 먹었어. 예스. 예스. 상도 받은 거. 받았어. 네. 아, 마지막에 보셨죠? 네네. 일 잘 돼. 상을 그리고 받았어. 상 받고.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이 바커스가 세계 에너지 음료 1위인 빨간소를 제치고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다. 빨간불. 네. 어머. 빨간소. 빨간. 놀랍다, 놀라워.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성과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한국 먹거리하고 세계인 76억 명을 모두 책임지는 그날까지 힘내라. 힘!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5위 공연. 미국 식탁에 분 한식 바람.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에 이어 이 한류 열풍을 이어갈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미국의 C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차세대 한류 열풍의 주인공 바로 한식입니다. 오. 물론 한국 하면 김치, 불고기 등 대표되는 음식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그 한식 열풍에 불을 지핀 게 있었으니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B 한식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중국과 미국의 한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해서요. 비빔밥을 주문하면 일단 기본 밥 위에 원하는 고기 토핑과 채소를 직접 고르겠고요. 또 입맛에 따라서 고추장, 또 간장 소스까지 선택해서 골라 먹는 재미. 와. 그리고 또 입맛에 딱 맞는 비빔밥으로 외국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 인기를 끈 게 무엇이냐? 만두지. 바로 만두. 사실 만두 하면은 딤섬, 뭐 교자 이렇게 중국이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6년 25년 동안 미국의 만두 시장을 독식해온 중국 L 브랜드 만두를 사뿐히 제치고 1위에 오른 게 바로 B 한식 브랜드의 만두로 갑니다. 만두 맛있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놀랍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저 만두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자, 1위 왕좌에 오르기까지 부단한 개발과 또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건강식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서 만두 피는 얇지만 신선한 채소가 꽉 찬 만두소를 강조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만두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부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부추보다는 자, 미국인들이 친근하게 여긴다는 실란토르, 이 고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만두 시장 점유율을 12% 넘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77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4위 공개하겠습니다. 중화권 사로잡은 한국의 모모모.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에서 전 기자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젠빙. 중화권에서 간편한 국민 아침 식사 또 간식 메뉴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길거리 음식이 젠빙을 제치고 중화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인기야? 특히 대만에서 이 한국 토스트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16년 대만에 첫 상륙한 한국의 토스트 업체 아이토스트는요. 대만의 유명 S백화점에서 정식 오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긴 줄이 1열로도 모자라서 2층부터 1층까지 2열, 3열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토스트 먹으려고 선 줄이에요? 저게 토스트 줄이에요, 저게.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아이토스트 1호점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 토스트를 맛보려고 웨이팅 2시간이 기본입니다. 매일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히트.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 토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토스트가 대만에 상륙하게 된 계기는요.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한국의 관광지를 찾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연히 토스트를 맛보게 됐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샵 한국 토스트 최고, 샵 한국식 아침 식사 이렇게 올리면서 입소문이 랜선을 타고 쫙 퍼지게 됐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뒤부터 길거리 토스트 먹기가 한국 필수 관광으로 또 토스트 가게는 맛집 성지로 등극. 그 인기에 힘입어 대만 현지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토스트만의 또 다른 매력. 햄, 치즈, 베이컨 치즈, 감자, 불고기, 스테이크 등 약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고소한 달걀 지단에 얇게 썬 양배추까지 수북하게 얹어주니 그리고 대만을 강타한 아이토스트의 활용점정은 뭐 있어요? 소스죠. 아, 소스 맛있죠. 아이토스트만의 특제 시크릿 소스 뭐 다 드셔보셨죠? 아, 그럼요. 네. 특허받은 과일 향의 오묘한 단맛 소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요. 풍성한 양배추가 완전 신선해. 대만엔 없는 소스 맛이야. 대박! 이라면서 한국 토스트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토스트. 그 인기는 앞으로도 한박 쭉 뜨거울 예정입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13위 공개합니다. 즉덕이 평정한 미식의 나라. Do you know Korean pancake?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로 떡볶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가 말이죠. 대륙을 넘어서 미식의 나라 대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 이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죠. 한국의 즉석 떡볶이 D 전문점이
2016년에 첫 상륙을 한 뒤 2년 만에 무려 10호점을 돌파. 빨리 컸다. 참고로 즉석 떡볶이가 우리한테는 분식이라면 대만에선 1인당 약 10,000원대가 넘는 일종의 고급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예 레스토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 떡볶이 식당도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큰 팬에 떡, 매운 고추장, 양념, 각종 채소, 또 빠지면 크게 서운한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마무리로 즉석 떡볶이의 꽃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대만인들은 즉석 떡볶이라는 신세계를 대영접.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만 뉴스에서는요. 허거와 비슷한 한국의 즉석 떡볶이 대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허거 개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현지화 전력으로 대만의 국민 간식이죠. 탱글탱글한 완자를 무한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리필 좋죠. 좋죠. 자, 다음 특종은요. 올해 초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라치코를 배경으로 한 윤식당 2. 여기서 외국인들의 혼을 쏙 빼놓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호떡이죠. 아이스크림 호떡. 너무 좋아하시죠? 윤식당 2의 베스트 메뉴로 새롭게 주목받은 코리안 디저트 호떡. 그런데 이미 방송 전부터 해외에서는 호떡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진출한 B 한식당에서는요. 2012년에 처음 호떡을 선보였는데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호떡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멋스럽게 플레이팅. 그 위에 시나몬 가루까지 샤샤샥. 우리가 이제 겨울에 길에서 먹는 그런 호떡이 뭐랄까 좀 명품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이 고급 디저트 메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그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맛있는 호떡. 외국인들이 이 호떡 한 입 앙 했더니요. Very creative. 호떡은 아주 창의적인 음식이에요. Fish and chips보다는 호떡? 인기가 뜨거웠다고. 그리고 이름도 Korean Sweet Pancake이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모, 여기 호떡 추가. 아, 호떡이라고 그냥 호떡 불러요? 만조. 그게 더 멋있네. 아, 그럼 그렇지. 외국 가서 우리 호떡 주세요.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호떡이라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한국말이 아니라 쓰이고 있다는 거. 재밌는 게 호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 후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요. 호떡의 믹스 제품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호떡 믹스 제품으로 호떡을 야무지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It's a Korean snack called hot dog. But the problem with this pack 호떡 믹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붙이긴 하는데, 저렇게. 어우, 김 나는 거 봐. 어우, 김 나는 거 봐. 안 뜨거우신가? 안 뜨거우신가 봐.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리고 호떡. 머지않아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coming soon. 태국에 내린 한국의 눈꽃. 사계절 내내 강력한 열대기후의 나라 태국이에요. 사와디캅, 인절미 빙수 주세값. 나도 망고 빙수 원모카. 자, 이렇게 바로 한국에 빙수가 펄펄 내리는 중입니다. 자, 태국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한국의 가로수길로 불리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 시암스퀘어. 어우, 진짜 큰 데인데. 자, 2015년 이곳에 첫 선을 보인 코리안 디저트 브랜드 눈빙. 눈치채셨죠? 눈빙이요? 네. 눈빙. 자, 오픈하자마자 진짜 그 인기가 쏘 핫! 자, 어느 정도냐? 11월 28일 오픈 첫날에 무려 400여 명이 몰려들고. 오마이갓. 그리고 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에서 4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빙수의 가격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단 2시간 만에 230그릇이 넘게 팔렸고 어머머머머머. 2016년 6월 한 달 동안만 월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런데 태국인들이 매일 먹던 자기 나라 빙수가 아닌 한국 빙수에 확 꽂힌 이유. 일단 빙수의 기본 베이스인 얼음에 홀릭했다고 합니다. 빙질이 좋죠. 그렇죠. 원래 빙수는 대만, 일본이었는데 이제 한국 빙수구나. 자, 물론 태국에도 남캥사이라고 불리는 빙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태국의 빙수는 한국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데 근데 한국 스타일은 이름에서 스노우, 눈꽃 빙수입니다. 자, 우유를 넣은 얼음을 곱게 갈아낸 눈꽃 빙수의 식감이 태국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세계에 감탄할 새도 없이 맛의 폭격, 우두두두두두두. 맛도 있죠. 자, 태국식 빙수에는 잘 넣지 않았던 고소함의 결정판. 콩가루가 제대로 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점. 대박이지. 또 빙수의 소울메이트죠. 떡.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한몫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멜론이 통째로 들어간 이 멜론 빙수. 오. 압도적인 비주얼로 게임 오버. 그렇지. 우리도 충격받았죠.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 이랬잖아요. 자, 이 비주얼에 반한 태국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국의 빙수가 그냥 단박에 태국의 국민 빙수로 등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퍼진 치맥 상륙 작전. 이곳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는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바로 KFC.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KFC. KFC. 미국을 휩쓴 한국식 치킨 열풍의 주인공, 그 주역.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 W신문에서 워싱턴에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음식점 40곳으로 선정된 이곳. 미국에만 70개 이상, 전 세계 9개 나라에 총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비치킨 전문점입니다. 2006년에 뉴욕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 비치킨은요. 달콤 짭짤한 맛의 소이 갈릭 소스와 매콤한 맛의 핫소스를 바삭한 치킨 껍질에 입혀서 비치킨만의 스페셜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접수했는데요. A little more of the soy garlic, please. Thank you. SNS와 맛집 전문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킨의 단골은 얼굴책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의 비치킨점에는 먼저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후에 저커버그가 와서 치킨을 먹은 뒤에 유유히 떠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렇죠. 치킨이네. 이렇게 미국을 뒤흔든 비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에 진출, 다양한 한국식 치킨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치킨의 본주와 미국의 할아버지 치킨을 제치고 인기를 끄는 이유. 미리 튀긴 치킨을 데워주는 것이 아닌 그렇지.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하고 신선. 또 달걀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양념, 간장, 크림 등 다양한 맛을 만드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느님 가라사, 치킨 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이 치킨 명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해외 치킨 덕후들. 앞으로 한국 최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키운 한류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 밥솥, 밥맛이 끝내줘요.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어디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퍽퍽 끓고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제일 맛있어요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